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단어는 수학상 RPM 6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유형 문제부터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89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도점 a, 마이너스 3,0, b, 2,0에서 만날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을 현재 y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x값이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선은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에서 y값이 0이 되게 된다. 그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되는 그때의 x값이 마이너스 3과 2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값은 두 근을 더했으므로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2분의 b. 그래서 두 근 곱했으므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0번 문제.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의 교점이 x좌표 값이 2하고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y값이 0일 때 x값이 2하고 3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는 0. 요거의 근이 x는 2인 x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 플러스 a점. 그래서 두 개 더했으므로 5. 두 근의 곱이죠. 그럼 b점. 그러면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값 정했으니까는 다시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그래서 y값이 또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시게 되면은 x 빼기 1, x 빼기 5는 0이죠. 그래서 좌표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1,0과 그 다음에 5,0을 지납니다. 그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5 빼기 1에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1번 문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과 a하고 b에서 만난다. 그때 a, b의 길이가 8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저 2차 함수는 y는 x 빼기 3 전체의 제곱하고 플러스 a 마이너스 9에서 꼭 시점의 좌표값이 3, a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있고 요점이 a점, 요점이 b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시점의 x좌표 값이 3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찍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 b 사이의 거리가 8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는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거리가 서로 같죠. 그래서 8을 2로 나누게 되면은 이 길이도 3, 요만큼 길이도 결국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점 좌표 값은 3에서 왼쪽으로 4만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둘 수 있고요. b점 좌표 값은 오른쪽으로 4만큼 같죠. 그래서 7,0이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0과 7,0을 지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y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과 7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근의 곱으로 구하시게 되면은 a값은 곱했으므로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2번 문제.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정수 k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x축과 만난다는 거는 y값이 0이 되는 그때 그 x값이 실수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k제곱 빼기 2k 플러스 4는 0이 되는 그때의 x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값이 마이너스 ac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k 빼기 4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값은 2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 k값을 구하려고 했으므로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3번 문제.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b제곱 플러스 15 y값이 0이 되게 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근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로 구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5 허근이므로 이 값이 0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5보다는 작으면 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a에다가 1부터 넣어서 차근차근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1 넣어주면은 요 등호가 성립하죠. 그 다음에 a에다가 1, b에다가 2도 성립하고요. 1하고 3도 성립하겠습니다. 자, 근데 b에다가 4 넣어버리게 되면 16 돼버리니까 15보다는 커버리죠. 그래서 4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값이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2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 3까지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a 값이 3, 1, 그 다음에 3하고 2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a, b의 개수는 총 8개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4번 문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y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x값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를 또 방정식으로 해석해 주시게 되면은 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 쓰시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그래서 2k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3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k 값은 2분의 1 또는 k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빼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빼기 3이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허근이 돼야 되므로 판별식 d값은 b제곱 마이너스 4 ac점 정리해 주시게 되면 4k 빼기 3인데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4분의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때의 k 값은 당연히 2분의 1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5번 문제. 다음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거는 y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그때의 x값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방정식으로 또 해석해 주시게 되면은 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D 쓰시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 값을 K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빼기 1K 플러스 A제곱 빼기 B가 0이 되면 되죠. 자, 그럼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 값도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될 거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으므로 B 값은 플러스 1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6번 문제.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두 함수가 만났죠.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3x제곱 빼기 2x 값과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a 값이 서로 같을 때의 x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됐으므로 당연히 교점의 x좌표값 또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쓰시게 되면은 4-3a 이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므로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a 값은 3분의 4보다는 작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497번 문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접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했다는 거는 만나는 교점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와 동일하게 2x제곱 그 다음에 3x 플러스 k가 서로 같게 되는 그때의 x값이 한 개만 존재했으므로 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쓰시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값이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8분의 9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498번 문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과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만났으니까 서로 같아지는 그때 x값이 한 개 또는 최대 두 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1x 플러스 a제곱 빼기 1은 0. 그러면은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므로 판별식 D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1제곱 빼기 ac 그래서 식정리했으므로 a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큰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499번 문제.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마찬가지로 자, k-3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5하고 그 다음에 kx 빼기 1 마이너스 2가 서로 같아지는 그때의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별식 d값이 0보다는 작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넘겨서 또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3x 제곱 전개시키면 kx인데 넘겼으니까는 플러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인데 넘겼으므로 플러스 k 이항시켰으니까 또 플러스 7은 0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AC점
그래서 식정리일식이 되면은 빼기 4K 플러스 21이 됩니다. 그죠? 이 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일식이 되면 K 값은 4분의 21보다는 크면 되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는 K 값이 3이 되는 값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다가 얘가 2차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K-3 값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K는 절대로 3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한 범위 안에 3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상문만큼은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3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분의 21에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평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직선끼리 서로 평행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은 여기에서 바로 2라고 구해놓고 문제로 다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빼기 x제곱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b하고 서로 같아지는 접했으므로 그때 x값이 한 개 존재하니까 중근이겠죠. 그래서 판별식 D 쓰시게 되면은 1 빼기 AC 그래서 3-B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B값은 3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값은 5가 정답이 됩니다.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501번 문제. 자,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자, 그럼 우선은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켰으므로 x값 대신에 x 빼기 k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2x 플러스 2k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직선과 다음 2차 함수가 접했다고 되어 있죠.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x제곱 빼기 4x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1이 서로 같아지는 x값이 한 개다. 그래서 중근으로 문제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0. 그래서 판별식 쓰시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2k 플러스 2가 0 된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02번 문제. 자, 점 2,3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이 다음 방정식일 때 실수 ABC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2,3이 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y에 3대입, x에다가 2를 대입했죠. 그래서 4 빼기 6이니까는 a-2. 그래서 a 값은 5로 결정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직선도 똑같이 2,3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y에 3대입, 그 다음에 x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c는 3 빼기 2b로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접했죠? 자,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2차 함수와 y는 bx 플러스 3 마이너스 2b 직선이 접했으므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5는 bx 플러스 3 빼기 2b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 b 플러스 3x 플러스 2 플러스 2b는 0. 그래서 판별식 d는 b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접했으므로 0 되면 됩니다. 그래서 b-1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값은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b값이 1이었으므로 c값도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B, C의 합은 7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3번 문제. 자,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임의로 선생님이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에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는 mx 플러스 n. 저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접했으므로 판별식 D값은 0이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M제곱 플러스 4MA 그 다음에 4A제곱 빼기 4A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빼기 8 플러스 4M. 자,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A에 대해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뭐 정리할 것도 없네요. 이렇게 자리만 조금 바꿔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접해야 되므로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4n 값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m제곱 빼기 8 플러스 4n 값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값은 당연히 0으로 결정되죠. 그 다음에 n값이 0이었으므로 n값은 2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n값에다가 0 대입하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 y는 2라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504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때 그 두 교점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1과 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만난다 되어 있으므로 빼기 x제곱 플러스 ax는 같다. x 빼기 b. 이항시켜서 그럼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과 5였죠. 그래서 또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니까 a-1이죠. 그래서 두 근 더했으므로 4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5.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부호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b죠. 두 근의 곱이므로 마이너스 5. 그래서 b 값은 플러스 5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10이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음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때 점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유리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켤레근이 또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1과 ax 플러스 b가 서로 같게 되는 그때의 x좌표 값이 1 플러스 루트 3. 자, 넘겨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1 빼기 b는 0. 그래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근데 AB가 유리수이므로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그래서 부호 반대니까 A 더했으므로 2.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부호는 그대로. 빼기 1 빼기 B. 곱했으니까는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인. 그래서 b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 값은 3으로 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6번.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죠. 자, 그래서 또 첫 번째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5x 플러스 k와 서로 같아지는 그때의 x좌표 값이 한 개가
마이너스 2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정리에 썼을 때 빼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빼기 k는 0. 얘의 근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근이 주어져 있으므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8 플러스 4 플러스 1 빼기 k는 0에서 k 값은 1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k에다가 13 대입해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 2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2는 0이 되죠. 그래서 2로 묶고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2인 x 빼기 3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두 교점 중 A 교점이 아닌 B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B 교점의 좌표값은 x가 얼마일 때냐면 3일 때죠. 그럼 그때 이 y 좌표값은 여기 식에다가 다시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8 그 다음에 18 빼기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했으니까는 18 플러스 9 플러스 1 그래서 28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B점 좌표 값은 3,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약간 복습 파트죠.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대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요 식을 완전 제곱식이 포함되어 있는 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하고 뒤에는 플러스 10. 자, 그래서 그래프는 앞에가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값은 x좌표는 1, y좌표값은 1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함수의 최대값은 당연히 10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뒤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꼴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고쳐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4, 8 그러면 뒤에는 빼기 3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값은 x는 2일 땐 y 좌표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죠. 그래서 m 플러스 스몰 m 두 개의 합은 7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8번 문제. 자, 다음 2차 함수 중 최대값이 가장 큰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지점이 2,0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0이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죠. 그 최대값은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0,1이죠. 그 최대값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지금 현재 완전 제곱식 꼴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3x 그래서 빼기 2분의 3x 3의 전체의 제곱하고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뒤에는 플러스 2분의 9 그래서 이 식의 꼭지점 좌표값은 2분의 3, 2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9가 됩니다. 밑에 있는 4번식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포함되어 있는 꼴로 고쳐주시게 되면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뒤에는 플러스 5 그래서 꼭지점 좌표값은 1,5가 되죠. 당연히 최대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가장 큰 거는 4번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9번 문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점 2,10을 지날 때 라고 되어 있죠. 자,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y에다가 10 넣고 x에다가 2 대입해서 그러면은 빼기 플러스 4니까는 2 플러스 2k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 값은 플러스 4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최대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k에다가 4를 넣고 이제 또 완전 제곱식 꼴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었죠? 안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됩니다. 역수 곱하기. 그래서 빼기 8x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나누기 2하고 제곱 반값 그래서 플러스 16이 필요하죠. 그다음 뒤에는 플러스 3대 곱했으면은 마이너스 8 식변화 얻기 위해서는 플러스 8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 빼기 4 전체의 제곱 뒤에는 플러스 12. 그래서 꼭지점 좌표값이 4,12이면서 음수니까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지점은 x는 3, y 좌표값은 12.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대값은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더 510번 문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자, 앞에서 했던 대로 x축하고 만난다는 거는 y값이 0일 때의 x좌표값이죠. 그래서 플러스 b는 0. 그때 x좌표값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 두 근 더했으므로 마이너스 3. 그래서 a 값은 6. 두 근의 곱이점 2분의 b점 곱했으므로 마이너스 10.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0. 자, 그럼 다시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에다가 y는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0.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 꼴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뒤에는 플러스 나누기하고 제곱한 값 빼기 20하고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 전체의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49. 그래서 이 그래프 그려주시게 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죠. 꼭지점은 x좌표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값은 마이너스 2분의 49. 그래서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 빼기 m 두 개 더했으므로 마이너스 14 빼기 m이니까는 플러스 2분의 49가 되죠. 그래서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8 플러스 2분의 49에서 정답은 2분의 네, 그 다음 문제 511번 문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함수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13을 가질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13을 가진다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2, 13이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우선은 꼭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하고 플러스 13.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 4x니까는 빼기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b 값은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2번 문제.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11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2차 함수는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값이 11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y는 4분의 1하고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4x 뒤에는 플러스 4 그리고 2k 플러스인데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4분의 1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하고 뒤에는 플러스 2k 플러스 1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2, 2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k 플러스 1 값이 1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5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3번 문제. 또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8이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또 꼭지점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kx 나누기 하고 제곱했으므로 플러스 k제곱 뒤에는 빼기 2k 하고요. 전개시켜주게 되면은 빼기 k제곱이 붙죠. 그래서 뒤에는 플러스 k제곱으로 붙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k 전체의 제곱하고 뒤에는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자,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값이 8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k제곱 마이너스 2k가 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k제곱 빼기 2k 빼기 8은 0. 자, 그러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두 근의 곱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514번 문제. 다음 2차 함수에서의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최고차 계수는 a죠. a 곱하기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b. 그래서 요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b. 근데 이 식이 바로 위에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앞에 있는 계수값을 보시게 되면은 4죠. 그래서 2a가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2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b.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죠. 근데 a 값이 2였으므로 b 값은 결국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6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5번 문제. 저도 마찬가지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의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추계 방정식은 바로 꼭 시점의 x좌표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이 6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도 꼭 시점이 마이너스 3,6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먼저 세워주시게 되면 y는 최고차 계수, 2차 계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하고 뒤에는 플러스 6.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 9 빼기 3 플러스 6이므로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b 값이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값은 3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6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fx 2차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가지죠. 그래서 꼭 시점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앞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스님이 y는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부터 세워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자, 근데 이 2차 함수가 1,0을 지나죠. 그래서 이쪽에다 다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y에다가 0, x에다가 1 넣었으므로 4a 플러스 4.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f3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에다가 3 대입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7번 문제. 다음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3하고 f5 값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죠. 자, 이차함수는 이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서로 좌우로 대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f-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5를 대입했었을 때의 함수값 f5 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말인즉슨 요 가운데 있는 축의 방정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과 5의 가운데 있는 값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게 되면은 1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축의 방정식이 바로 꼭 시점에 x좌표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x는 알파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 그래서 꼭 시점은 알파 콤마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알파 값은 결국 1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꼭 시점이 결정됐으니까는 fx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x는 x 빼기 1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 a 곱하기 b 값은 1 플러스 6이므로 정답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8번 문제. 자, 다음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꼭 시점에 y좌표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자, x제곱 플러스 6ax 자, 뒤에는 선생님이 플러스 9a제곱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는 18a 플러스 3하고 식변화가 없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a제곱이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3a 전체의 제곱하고 뒤에는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꼭 시점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3a 콤마 뒤에 있는 요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소값 n값은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또 n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n과 a에 대한 또 2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9로 묶어서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완전제곱식이 필요하므로 플러스 1 뒤에는 플러스 3 전개시켜주면은 마이너스 9으로 뒤에는 플러스 9 그래서 마이너스 9 곱하기 a 마이너스 1 제곱하고 뒤에는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함수 a에 대한 2차 함수는 a 값이 1일 때 최대값 12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n값의 최대값은 12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9번 문제. 자,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일 땐 f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주어져 있는 이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x 플러스 3 뒤에는 플러스 k 전개시켜주면 마이너스 2이므로 뒤에는 플러스 2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값이 2차 합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꼭 시점의 x좌표 값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y좌표 값은 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져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는 한 요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죠. 그러면 2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요쯤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꼭 시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k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2는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1로 결정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므로 최소값은 당연히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2 값은 2 대입했으므로 마이너스 6 플러스 k죠. 근데 k 값이 1이니까는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0번 문제. 자, 또 주어져 있는 어떤 특정 구간 안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7,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주어져 있는 2차 함수를 fx라고 조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로 묶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뒤에 플러스 b 전개시키면은 플러스 4a이므로 마이너스 4a.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 곱하기 x 빼기 2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a. 자, 근데 a가 양수죠. 그럼 이 그래프는 당연히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꼭 시점의 좌표값은 x값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y 좌표값은 b 빼기 4a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져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만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은 x값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7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했으므로 5a 플러스 b 값이 7.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값은 f2일 때죠. 그래서 그때 함수값은 b 빼기 4a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1. 그래서 이 두 식을 그냥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은 9a는 6. 그래서 a는 3분의 2. 그래서 a에다가 3분의 2 대입했으므로 이항시키게 되면 b 값은 1 플러스 3분의 8에서 3분의 1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는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1이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9.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1번 문제. 자, 0부터 a까지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5, 최소값이 2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우선 또 주어져 있는 함수를 선생님이 fx라고 둘게요. 그럼 fx를 x 빼기 2 전체의 제곱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값은 x는 2일 때 y값은 1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0부터 a까지니까는 당연히 0 대입했었을 때 그러면 0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그때의 함수값은 5가 되죠. 그래서 0일 때가 바로 최대값 5가 나왔으므로 최대. 자, 그럼 이제 최소값이 2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a값이 2보다 큰 쪽에 있게 돼버리면은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은 2가 아니고 1이 돼버리죠. 그래서 a값은 결국 2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위치는 한 요쯤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a일 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a를 대입했었을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그 값이 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a 값이 2개 나오는데 그중 우리는 2보다는 작은 a 값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2호 문제.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6입니다. 그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또 f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식변화 없으려면 뒤에는 플러스 k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k 제곱하고 플러스 k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은 2하고 k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값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자,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꼭지점의 x좌표 값은 k, y 값은 k제곱. 자, 근데 만약에 2의 위치가 k보다 큰 쪽에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k 값이 2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2 이상이므로 이쪽 구간에서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냐면은 2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죠. 그래서 f 이 값이 최대이기 때문에 2대2 뺐으므로 빼기 3 플러스 4k 이 값이 16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 값은 5가 되죠. 자, 근데 문제의 가정에 성립할 수가 없죠. k는 2보다 작을 때라고 했는데 k 값은 5가 됐기 때문에 이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으면 이의 위치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죠. 다시 말해서 k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fk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k제곱이 16이 되면 되겠죠. 자, 근데 k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k는 결국 4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3번 문제. 자, 다음 주어져 있는 구간 안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식의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 x제곱 플러스 2x를 t로 먼저 치환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은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우리는 t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t값의 범위는 어디서 구하시면 되냐면은 위에 있는 요식에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식을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x 플러스 1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아래로 볼록 꼭지점 x좌표 값은 마이너스 1, y좌표 값도 마이너스 1. 자, 근데 범위가 x값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러면 그때의 우리는 t값의 범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t값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바로 t값의 범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t 빼기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기형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값은 t값이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자, 그럼 그때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죠. 당연히 꼭지점 t는 2를 기준으로 3이 더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3은 좀 더 가깝게
여기에 찍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나오죠.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했으므로 곱빼기 1 최대값 8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4번 문제. 자, 또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와 동일하게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x제곱 플러스 2x는 t 플러스 1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y는 t제곱 플러스 2 곱하기 t 플러스 1 빼기 3. 그래서 식정리해주시게 되면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빼기 3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t값의 범위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위에 있는 이 그래프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완전 제곱식꼴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고쳐주시게 되면 플러스 1 그러면은 빼기 2가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점. 자, 그럼 그때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죠. 그래서 꼭지점 기준으로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1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의 t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최대값은 2가 되죠. 그래서 t값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냐면은 2까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를 또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또 t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어이구. 잠시만요. 아래로 볼록이고 t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플러스 2까지.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죠. 최대값은 t값 2일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t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9-2에서 7이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스몰 n 값은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5번 문제. 자, 또 앞에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요 t, x제곱 빼기 4x 플러스 6을 t로 치환을 먼저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t값의 범위가 필요하니까요. 이때는 바로 또 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x 빼기 2 제곱하고 뒤에는 플러스 2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그래서 t값 x는 2일 때 t의 최소값은 2가 되죠. 그래서 따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는 실수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때의 t값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범위부터 먼저 구해 놓으시고, 자, 그럼 두 번째로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k. 또 요식을 조금 고쳐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플러스 k하고 뒤에는 플러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8.
그래서 또 이 그래프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t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죠. 그래서 꼭 시점은 t값 3일 때 그때 y값은 k 플러스 18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아까 위에서 구했던 범위가 t는 2 이상일 때죠. 그래서 2 이상일 때의 최대값이 바로 누구냐면은 k 플러스 18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k값은 마이너스 15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6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주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2x는 t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주어져 있는 식을 t에 대해서 써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빼기 t제곱 플러스 2t 빼기 5가 됩니다. 자, 또 그러면은 t값의 범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x 빼기 1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는 플러스 2 그래서 그래프 기형 그려주시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 그래서 x값 1일 때 t값은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또 이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또 t에 대한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1 빼기 1 빼기 3 위로 볼록인 t에 대한 이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럼 그때 꼭 시점은 t값이 1일 때 y값 마이너스 4 자, 그럼 t의 범위가 2 이상이죠. 그래서 2 이상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만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은 t값이 2일 때가 최대값이죠. 2일 때 최대값. 그래서 2 대입했으므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b값은 마이너스 5로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럼 그때 x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t값이 2일 때이므로 그때의 x값은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값은 결국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7번 문제. 자, xy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x끼리, 그래서 빼기 6x, 뒤에는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 뒤에는 원래 18이 있죠. 근데 4가 추가됐으므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x 빼기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빼기 3. 자, 그러면 xy가 실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곱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 플러스 2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x 빼기 3도 0, y 플러스 2 값도 0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8번 문제. 자, 또 주어져 있는 식도 완전 제곱식꼴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뒤에는 빼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정리해주면은 빼기 1, 빼기 4, 빼기 5가 붙죠. 그래서 플러스 5 해주게 되면은 플러스 1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빼기
y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15. 자, 그럼 요 식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은 0보다는 작거나 같죠.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 빼기 2 전체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의 최대값은 당연히 15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언제일 때냐면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y값이 2가 돼서 요 식이 0이 됐을 때 최대값 15를 가진다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값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529번 문제. 자, XYZ가 실수일 때 또 뒤에 주어져 있는 식을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 꼴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 다음에 Z는 Z로 이렇게 묶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개시켜주면은 1 플러스 1, 2죠.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 그래서 4가 추가되므로 뒤에는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2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2분의 1, z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당연히 또 언제 최소냐면은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요 세 값이 전부 다 0일 때가 바로 최소값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530번 문제. 자, 어떤 이런 조건식이 주어져 있었을 때죠. 자, 그때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y제곱을 x에 대한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y는 빼기 x 빼기 3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y값 대신에 빼기 x 빼기 3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그럼 제곱했으므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플러스 18. 자, 그래서 이 식은 x에 대한 2차 함수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또 식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아래로 블록,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 6이 되죠. 근데 문제 보니까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언제일 때? 6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0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대입했으므로 18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24가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1번 문제. 자, 또 실수 xy에 대해서 x값 범위가 다음과 같고요.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자로 조금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에 주어져 있는 이 식에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x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래서 빼기 2x제곱 플러스 4x.
마찬가지로 x에 대한 2차 함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직정리하셔서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주시게 되면, 그래서 그래프는 위로 볼로 계속 그래프 그려보시고 x값이 1일 땐 y값은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더 멀리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3은 1에서 좀 더 가깝게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2가 되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50 플러스 2.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큰 거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2번 문제. 자, 문제 실수 xy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y는 1일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위에 있는 식에서 y는 1 빼기 x로 조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y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해줘야 되는 게 1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근데 x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문제에서 우리는 x값의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x값의 범위부터 먼저 정해놓고, 자, 그럼 두 번째로 2x제곱 플러스, 그럼 y값 대신에 선생님이 1 빼기 x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또 시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므로 3분의 2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 빼기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그래프 기형 그려보시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곡선 좌표값은 x값 3분의 1, y값은 3분의 2. 근데 주어져 있는 범위가 0부터 1까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0부터 1이 더 멀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3분의 2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당연히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대입했으므로 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3번 문제. 자, 우선 문제에서 다음 P점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되어 있으므로 A, 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3B 플러스 4는 0. 그래서 A 값은 3B 마이너스 4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에서 A 값 대신에 3B 빼기 3. 그래서 3B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B제곱.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8B제곱 마이너스 24 B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요식을 완전제곱식 꼴로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B제곱 빼기 3B 플러스 4분의 9 뒤에는 정리해주면 18 그럼 빼기 18이므로 마이너스 2. 그래서 B 빼기 2분의 3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당연히 B에 대한 또 2차 함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당연히 꼭 시점일 때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4번 문제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작아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조금 확장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다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선은 요 좌표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요 좌표는 이제 y 값이 0이 될 때의 x좌표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해주시면 좋은 게 빼기 x제곱 플러스 9가 y 값이 0 된다. 그래서 x제곱은 9. 그래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값이 3,0, 요점 좌표값은 마이너스 3,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임의로 요 B점 좌표값을 t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t, 0. 자,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서로 같죠?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t죠? 그러면은 a, b 길이를 우리는 2t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연히 이번엔 세로 길이죠? 그러면 세로 길이는 t를 대입했었을 때 그때 C점의 y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t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요 길이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9. 자, 그럼 이제 식을 쓸 수 있겠죠?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 그 선생님이 둘레의 길이를 f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플러스 세로하고 2배죠? 그래서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값의 범위는 0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t값 범위는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다까지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또 완전 제곱식골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고쳐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로 묶었죠. 그러면은 빼기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20골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t에 대한 2차 함수 형태죠. 그래서 위로 볼록 그래서 t값 1 그때 20 근데 범위는 0부터 3까지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이므로 당연히 20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5번 문제.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길이가 120m인 철망을 이용하여 칸막이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담장에는 철망을 사용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철망은 이쪽에만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때 전체 우리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철망의 세로 길이를 A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도 A, 이 길이도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선생님이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식 3A 플러스 B는 12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B값 대신에 120 빼기 3A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도 한번 구해볼까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값은 양수죠. 그 다음에 B값도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B는 120 빼기 3A였으므로 120 빼기 3A가 양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값은 40보다는 작다가 나오죠.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40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죠?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죠. 근데 B값 대신에 120 빼기 3A.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0A. 그래서 묶어서 또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A 제곱 빼기 40A 플러스
400, 1200. 그래서 마이너스 20의 제곱 플러스 1200. 그럼 당연히 얘는 a에 대한 또 2차 함수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 a값 20, 그때 1200이 됩니다. 근데 꼭 시점이 주어져 있는 0하고 40 사이에 포함되어 있죠. 0과 40 사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1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대 넓이는 1200 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36번 문제.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높이를 HT라고 했었을 때 그 높이가 2초 이상 5초 이하에서 이 공의 최소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높이라는 식이 2차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는 마이너스 5로 묶고 T제곱 빼기 6T 플러스 9 곱하면은 빼기 45, 그럼 플러스 45 플러스 6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t 빼기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63.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위로 볼록 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t 값이 3일 땐 63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2초 이상 5초 이하라고 했으므로 2부터 5까지입니다. 근데 5가 더 멀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 높이, 다시 말해 최소값 구하는 문제. 그래서 5 대입했으므로 4,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63이니까는 43이 바로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3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7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10m, 높이가 8m인 삼각형 모양의 땅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려고 한다. 이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밭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닮은 비를 조금 쓰도록 할게요. 자, 큰 요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죠. 그래서 높이하고 밑변의 비가 지금 현재 4대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높이를 4x, 그 다음에 요 밑변 길이를 선생님이 5x라고 둘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요 세로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길이가 4x였으므로 8에서 4x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8 빼기 4x가 바로 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범위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자, 4x도 결국에는 길이죠. 그래서 x 4x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4x는 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4x는 8보다는 작다. 그래서 x는 2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선생님이 넓이를 fx라고 조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능히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마이너스 20x 제곱 플러스 40x. 그래서 요시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0. 그러면 x제곱 빼기 2x. 그러면 x 빼기 1 전체의 제곱하고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나왔죠? 또 그래프 기형 그려보시게 되면은 x값 1, 그때 20. 근데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20이 되죠. 그러면 그때가 x가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x값이 1일 때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했으므로
요 값은 3, 이 값은 5가 되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18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8번 문제. 자, 문제에서 A 패키지 상품은 최대 45명까지 예약자를 받고 예약자 수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정해진다. 자, 예약자가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상품 가격은 5만원이고요. 30명에서 1명씩 증가할 때마다 상품 가격을 1,000원씩 할인하여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상품 가격이 확정된다. A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예약자 수는 몇 명이 돼야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X를 뭘로 둘 거냐면은 30명 초과한 인원수라고 두도록 할게요. 30명을 초과한 인원수. 수를 X명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체 인원수는 30명 플러스 X명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그때 A 패키지 상품의 가격은 원래 5만원이었는데 초과원 인원수당 1,000원씩 할인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X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이 판매한 총 판매 금액을 선생님이 FX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에다가 구매한 인원수 전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금액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를 또 식을 풀어서 정리하지 마시고, 자, 앞에 있는 식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1000으로 조금 묶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위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x값이 50일 때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품 가격의 최대값은 당연히 꼭 시점일 때죠. 그래서 마이너스 30과 50의 가운데 값이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게 되면 1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과한 인원수가 10명일 때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상품 가격이 최대가 되는 값이죠. 그래서 예약자 수는 원래 있던 30에다가 x에다가 10을 더했으므로 40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539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를 만드는데 가장자리 위아래에는 6cm, 그 다음에 양옆에는 3cm의 여백을 두고 가운데 부분에 사진을 넣으려고 한다. 자, 액자 둘레의 길이가 216cm일 때 사진의 넓이를 최대로 하는 액자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요 세로 길이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를 B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식. 자, 그럼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 합이 216이죠. 그래서 2a 플러스 2b 값은 216. 그래서 a 플러스 b는 108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짧은 변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 값 구해야 되므로 a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08 빼기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범위도 구할 수 있으면은 범위도 구해주는 게 좋죠. a는 길이니까 양수, b 값도 길이니까 양수. 근데 a가 양수였으므로 이 값도 양수돼야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108보다는 작다. 그래서 b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08보다는 작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자, 그러면 넓이는 a에서 66이니까 빼기 10이죠. 요 값은 b에서 3 플러스 3이므로 빼기 6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넓이식 적어주시게 되면은 a-12 곱하기
b-6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a 값 대신에 우리는 108 빼기 b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96 빼기 b 빼기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조금 빼고 그럼 b 빼기 96 곱하기 b 빼기 6. 자, 얘는 또 b에 대한 이차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게 되면 위로 볼록. 자, 그래서 0이 되는 b 값은 6일 때와 96일 때죠. 그럼 그때 꼭지점의 좌표값은 어차피 요 길이 같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게 되면은 두 개 더하면은 102, 그래서 5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b값이 51일 때가 가장 큰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액자의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50일,